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얄타 2.0이란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 전 나치즘을 무너뜨린 국가 원수들이 얄타에 도착해 전후 세계 질서의 형식을 논의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얄타에 모인 국가 원수는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하게 된다면 또다시 빅3가 모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푸틴, 트럼프, 시진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80년 전 얄타 회담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간의 테헤란 회동을 계기로 전쟁의 마지막 전환점이 분명해졌고, 소련 지도자에게는 협상을 위한 다양한 장소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키프로스, 몰타, 그리스, 이태리에서 회담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 1월 19일 소련군이 독일 영토에 진입하자 스탈린은 홈그라운드인 얄타에서 회담을 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칠은 분노했습니다. 얄타는 이가 들끓는 더러운 곳이라면서 마뜩치 않아 했으나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는 소련 영토에서 전후 평화 협정을 협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얄타 회담 80주년 전날 FSB는 회담 준비에 관한 문서를 기밀 해제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는 소련 내무부 장관 라브렌트 베리아에게 보낸 제1부인민위원 세르게이 크루글로프의 주요 보고서가 타자기로 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얄타 회담 참가자들의 숙소가 정해졌습니다. 소련 대표단은 유스포프 궁전, 미국 대표단은 리바디아 궁전, 영국 손님은 보론초프 궁전이 배당됐습니다. 얄타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은 리바디아입니다. 스탈린은 거동이 불편한 루즈벨트를 배려했습니다.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미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의 편의를 위해 3개의 개인실이 준비됐습니다. 한 방의 벽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닷빛 녹색, 즉 티파니 컬러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리바디아 궁전은 나치 점령 당시 파괴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그 후 독일 장교들이 옛 제국의 방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보건가들이 한 달 반 만에 리바디아를 정비했습니다. 가구와 그림은 모스크바 박물관에서 가져왔습니다. 새 대표단의 회의는 리바디아 궁전의 가장 큰 방, 즉 예전에는 제국의 식당이었던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참가자도 우선권을 갖지 않도록 원탁이 놓여졌습니다. 얄타에서 논의가 어려웠던 점은 폴란드 영토였습니다. 스탈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에 수립된 커즌 노선을 고집했습니다. 커즌은 옛날 영국 외무상 이름입니다. 소련은 르보프를 포함한 1939년에 획득한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탈린은 커즌 노선을 관철시켰는데 이는 쿠르스크 대회전에서 소련이 승리하자 처칠이 수그리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르보프는 러시아 영토가 아니었지만 스탈린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그 대가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획득했습니다. 얄타에서는 폐지된 국제연맹을 대체하기 위해 유엔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얄타 2.0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그런 취지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 시진핑과 닮아 있으며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제국주의자라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의 저자는 혼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 원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념의 충돌은 없고 오직 공통된 사고방식만 있을 뿐이라면서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협상을 위해 원탁에 앉아 안정된 세계 질서를 창출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단결했지만 얄타 2.0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트럼프, 시진핑 모두 권력에 목말라 한다면서 세 사람의 합의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블룸버그는 푸틴이 세계 다국화, 즉 모든 국가에 대한 평등한 대우에 관한 수많은 발언을 잊었거나 모르는 듯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해왔던 세계 패권 독트린과 대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세 나라의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못 이룰 정도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트럼프는 키예프의 나토 가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베이징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습니다. 또 서방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얄타 회담 80주년을 맞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얄타 2.0의 가능성과 다극적 세계 질서의 불가피성을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얄타 2.0은 러미중 세 나라 영토에서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80년 전 얄타 회담은 러시아가 나치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을 미국, 영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상황을 볼 때 협상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은 중동의 걸프 군주국,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나라는 제2의 얄타에 참여하는 세 나라 모두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받은 호화로운 환대가 그 증거입니다. 베이징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 및 정치적 접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동은 중국의 외교정책 전략인 1대1로의 주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와 사우디도 공통의 이해관계와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그 주장과 무능한 행동으로 리야드를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언론인연합 사무국장이자 국제정치학자인 티무르 샤피르는 러시아, 미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얄타 2.0이 80년 전 얄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의 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 질서가 논의될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티무르 샤피르는 현재 푸틴, 트럼프, 시진핑의 포지션을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우선 푸틴과 스탈린은 80년의 차이와 이데올로기가 다르지만 국가 이익과 러시아 국경의 안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루즈벨트가 아니라 처칠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패권을 잃게 된 처칠과 처지가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940년대 영국 제국과는 달리 미국은 2차적인 역할로 후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진핑은 80년 전 루즈벨트의 포지션이라고 티무르 샤피르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를 누린 것처럼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창출과 운영에서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한중일 삼국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러미중 삼국 정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격변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